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형상평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잠깐 산책을 하고 왔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서 햇볕 한번 쐬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설명이죠. 1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니은 100km까지만 분포한다. 100km가 아니라 얼마죠? 1000km가 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마저 본다면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와 아르곤이 차지한다. 대부분은 뭐가 차지하죠?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기권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권의 구조에 대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이 두 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A 대류권이 되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A는 공기가 매우 희박한 층이다. 공기가 희박한 층은 어디죠? 맨 위에 있는 D, 열권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고위대 지방의 B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난다. B가 아니라 뭐죠? D, 열권이 되겠습니다. 4번 C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 자, C는 중간권이고 대류가 일어나죠.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죠? 안정하지 않다. 불안정한 층이다 라는 얘기죠. 틀렸네요. 5번 D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맞는 설명이죠.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기온차이 크다라는 것. 자, 그러면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한다. 즉 오존층이 분포하는 곳을 묻고 있습니다. B의 성층권이 된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성층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온이 높아진다. 기온이 높아지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 안정한 층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4번 지구의 에너지 출입이다. 지구의 에너지 출입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관계 중에서 옳은 것은 자, A는 A가 아니네요. B죠. B는 100이 되겠죠.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잘 보이지 않는데 다시 표시할게요.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것은 50이고요. 구름이나 대기에 흡수하는 것 얘는 D번입니다. 얘가 20이고요.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는 것은 얼마라고요? 지구가 흡수하는 것은 70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A는 흡수되지 않고 반사되는 양인데 얼마일까요?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구도 복사하는데 얼마죠? 70을 흡수했으니까 역시 70을 방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 70,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 70, 복사 평형, 온도 일정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C는 50이 되겠고요. D는 20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그래서 복사 평형 기온 일정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5번과 6번은 복사 평형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5번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진다. 아니죠. 계속 낮아진다. 아니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니죠? 낮아지다가 유지된다. 아니고요. 처음에는 온도가 높아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에는 열 받으니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온도가 높아지지 않죠? 왜냐하면요. 받은 만큼 방출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 실험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죠. 기억, 북서평형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 맞죠? 기억. 자, 니은 전열기는 태양이다. 맞고요. 알루미늄 컵은 지구이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자, 디귿. 거리를 달리해도 측정한 온도에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있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만약에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역시 복사평형을 이루지만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낮은 게 아니라 거리가 멀다면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겠고요. 만약에 거리가 가깝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온도에서 가깝다면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되겠죠. A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기억 A는 포화 상태이다. 자, 곡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포화 뭐가요? 수증기량이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곡선에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포화다, 상대습도 100%라고 이야기해 줬죠. 기억. 1번과 4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 공기 B의 이슬점이 가장 높다. B가 가장 높은 게 아니라 누가 가장 높을까요? C번이 가장 높겠죠. 자, 이슬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수증기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B 여기에 있네요. 기온이 내려가서 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온도가 B의 이슬점이 되겠죠. 자, 10번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기온이 내려가서 곡선과 만날 때 포화가 될 때 온도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C가 더 높죠? 왜요? C는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니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틀렸고요. 디귿 공기 C, D, E의 이슬점은 모두 같다. C, D의 이슬점은 모두 같은 게 아니라 다르겠죠? C, D, E의 같은 건 뭘까요? 이렇게 올라가면 꽉 차는 이슬점이 같은 게 아니라 꽉 차는 포화가 되는 수증기의 양이 같은 것이 되겠죠. 이것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리을도 맞아보도록 할게요.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는 2이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이고요. 일일이 상대습도 즉 꽉 차는 것분에 현재 얼마가 있느냐 곱하기 100 해서 답을 구해도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자, 이 곡선은 포화 즉 꽉 차는 상대습도 100%인 지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곡선과 동일하게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가 가장 곡선에서 포화된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상대 습도가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30도이다. 1kg 중에 20g이 있다. 자, 30도랍니다. 얼마가 있대요? 현재 20g이 있답니다. 꽉 차는 거는 얼마요? 꽉 차는 것은 26.5g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기온을 10도로 낮추면 응결되는 물방울의 양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현재 20이 있는데 몇 도로 낮춘다고요? 10도로 낮춘답니다. 10도로요. 자, 그러면 10도에서 꽉 차는 양은 얼마가 있죠? 꽉 차는 양은 7.6g입니다. 자, 현재 20g이 있는데 7.6g만 꽉 찬답니다. 그러면요, 20에서 얼마를 빼면 될까요? 7.6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죠? 12.4.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A는 습도, B는 기온, C는 이슬점이다. 한번 볼까요? 자, 점심무근의 가장 높은 것 뭐죠? 기온이고요. 반대되는 것 습도이고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니은,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진다. 자, 맞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기온이 높아지면 꽉 차는 수증기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왜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기온이 높아지면 꽉 차는 양이 증가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겠죠. 왜요? 상대 습도는 꽉 차는 거분에 현재 얼마가 있느냐 곱하기 100인데요. 꽉 차는 것이 증가한다면, 부모가 증가한다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지 2번,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진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에서도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습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하루 중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맞는 설명이죠? 이건 뭘 봐야 됩니까? 이슬점을 보아야 되겠죠? 이슬점.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가 얼마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하루 중에 수증기량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 이슬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입니다. 4번, 낮보다 밤이 습한 까닭은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증발은 낮에도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밤이 왜 더 습할까요? 기온이 낮아지면 꽉 차는 수증기의 양도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습도는 높아지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14에서 15도씨 무렵에 습도가 가장 낮은 까닭은 기온이 높아져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바로 뭐죠? 이 얘기죠, 이 얘기. 기온이 높아지면 꽉 차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분모가 증가해서 습도는 낮아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구름.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열 팽창으로 생성이 된다. 맞는 얘기죠. 가열될 때 기온 높아져 상승이죠. 구름이 생성된다. 맞죠? 차가운 공기가 만날 때 생성이 된다. 전선 부근에서 생성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반드시 하강해야 된다. 하강이 아니라 뭐죠?
상승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에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구름 다시 한번 볼까요? 상승하면 두두두두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관역은 뭐라고요? 차단되어 있습니다. 팽창하네요. 단열 팽창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자,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기온이 높으면 가벼워져서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가압장치가 되겠습니다. 간이 가압장치이다. 압축한 후에 뚜껑을 열면서 관찰하였다라는 얘기죠.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구름의 생성 원리를 알 수가 있다. 팽창, 온도 하강, 구름 생성 맞는 얘기죠. 기억. 니은 내부의 기온은 높아진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낮아진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 페트병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팽창을 하면 기온이 낮아지죠. 기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곡선, 포화, 상대습도 100%, 음결, 구름 한 개 이슬. 그렇게 이야기해 줬죠. 자, 12번.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 강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기억, 물방울과 빙정이 함께 존재한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 니은 빙정이 커지고 무거워져 떨어지면 눈이 된다. 녹으면요 비가 된다라고 했죠. 니은도 맞네요. 디귿 구름이 높은 온도에서 생성되므로 대부분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건 빙정설이 아니라 뭐죠? 병합설이겠죠. 열대 지방에서 구름이 생성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틀렸죠? 자, 그럼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13번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기압이 낮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아진다. 아니죠? 낮아지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기억하면 어려워요. 옆에 한번 써볼게요. 1기압은 몇 cm죠? 76cm입니다. HG 수은으로 따졌을 때. 자, 그러면요. 기압이 낮아지면 수은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낮아지겠죠. 2번 수은 대신 물을 사용해도 높이는 같을 것이다. 아니죠. 수은은 무거워서 76cm. 물은 가볍죠. 대략 10m는 있어야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틀린 설명입니다. 3번의 수은 기둥의 높이는 측정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아니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적습니다. 기압이 감소하겠죠. 기압이 감소하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달라지겠네요. 틀렸네요. 4번 바로 나오네. 높은 산 위에서 실험을 하면 높이는 낮아질 것이다. 높은 산, 기압 감소, 기둥 감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5번에 굵기가 가늘어지면 높아진다. 아니죠. 변함 없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아니죠.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해륙풍에 대한 이야기네요.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달 한번 그려볼까요? 밤이랍니다. 기억,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분다.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분다. 해륙풍이 몰라도 위에 화살표만 잘 봐도 알 수가 있겠죠?
바다에서 육지가 아니라 뭐죠? 육지에서 바다죠. 너 어디에서 왔니? 저 육지에서 왔어요. 육풍이죠. 틀렸네요. 기억이 틀렸으니 2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니은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뭐만 보면 될까요? 디귿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다가 육지보다 기온이 높다. 크다, 작다 하면 항상 뭐라고요? 부등호하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높다. 보도록 할게요. 바다가 기온이 높죠? 왜요? 천천히 식으니까요. 육지는 빠르게 식으니까 기온이 낮겠네요. 기온이 높아서 가벼워 상승, 기온이 낮아 무거워 하강하겠죠. 공기가 적습니다. 저기압. 공기가 많아요. 고기압. 바다가 육지보다 기온이 높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바다 쪽에 고기압이 형성이 된다. 바다 쪽에 고기압이 아니라 어디죠? 육지 쪽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15번 우리나라 주변에 기단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A는 C보다 기온이 높다. 부등호 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A는 고위도 지방이니까 기온이 높은 게 아니라 어땠죠? 낮겠죠? 자, 틀렸습니다. 2번 C는 D보다 습도가 높다. C가 높답니다. C는 육지에 있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3번 겨울에는 A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가 춥고 고위도 지방이니까 춥죠. 육지이니까 습도가 낮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A는 뭐죠? 시베리아 지방에 있네요. 시베리아 기단.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여름에는 비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비가 아니라 뭘까요? D.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D가 아니라 뭐죠? C. 양쯔강 기단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비교한 것이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는 겁니다. 경사가 급하겠죠? 왜요? 파고드니까요.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겁니다. 경사가 완만하겠네요. 차가운 공기가 파고드니 따뜻한 공기는 떠밀려서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니 차가운 공기에 파고들 수 없어서 완만하게 상승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상승하니까 뭐죠? 구름. 옆으로 넓게 발달한 층운형의 구름. 자, 그리고 수직으로 발달한 쌓여있다, 저군형의 구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구름이 생겼으니 비가 와야 되겠죠. 좁은 지역의 소나기 형태입니다. 넓은 지역의 이슬비의 형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적으면서 가볼까요? 저군형. 자, 그리고 소나기. 자, 여기는요, 층운형. 이슬비의 형태,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난전선은 따뜻하죠. 붉은색, 둥글둥글. 자, 한랭전선은요, 날카롭죠. 차갑습니다. 파란색,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채워볼게요. 전선면의 기울기, 한랭전선은 급하다. 온난전선은 완만하다. 구름의 종류, 떠밀려서 수직으로 발달하니까 구름이 쌓이네요. 저군형의 구름. 온난전선은 옆으로 넓게 층운형의 구름. 강수 형태는요, 소나기 또는 좁은 지역의 짧은 시간 동안이라고 얘기해줘도 되겠고요. 층운형에서는 이슬비 또는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내리는 비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등압선의 분포이다. 등압선, 기압이 등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에서 이야기하는 등고선과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옳은 것은 자 A 상공에는 구름이 형성된다. 자 A를 보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높겠죠. 고기압. B는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네요. 저기압이 되겠네요. A 고기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고기압은 하강 기류죠.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B에서는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저기압이 아니라 어디죠? 고기압, 즉 A에서 불어나간다라는 얘기죠.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는 하강 기류, B에서는 상승 기류. 자, A는 고기압이네요. 고기압 하강 기류, B는 저기압이네요. 상승 기류.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강 기류, 아래 하자 내려올 강자, 지표면에 공기가 많아지잖아요. 고기압. 자, 반대로요. 상승 기류, 윗 상자 올라갈 승자, 상승이면 지표면에 공기가 자꾸 이쪽으로 하니까 적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압. 자, 상승하면 뭐죠? 상승하면 단열 팽창, 구름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19번은 온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이름을 쓰시오. 자, 가는 온대저기압의 왼쪽에 있는 한랭전선이 되겠고요. 나번은요, 오른쪽에 있는 온난전선이 되겠네요. 또는 동글동글하게 표시하는 것은 온난전선이고요. 날카롭게 표시하는 것은 한랭전선이다. 색깔 정확하게 표시할게요. 파란색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번 A 지역의 전선 가가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A 지역은 현재 어떻죠? 현재 따뜻하죠? 자, 전선 한번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떠밀려서 상승하니 구름이죠. 구름이 쌓입니다. 저군형의 구름, 소나기, 따뜻한 공기가 파고들지 못해서 옆으로 넓게 층운형의 구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차가운 공기고요. 여기도 차가운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 전선이 통과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는 따뜻한데 전선이 통과하면 차가운 공기가 오니까 기온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는 구름이 없죠. 맑은 날씨죠.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저군형의 구름이 오겠네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은 내려간다. 맑은 날씨이다가 저군형의 구름 또는 소나기가 온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일기도이다. 일기, 날씨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림을 보니까 고기압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고, 위쪽에 저기압이 있네요. 북저형. 언제죠? 여름철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죠. 열대야는 얘기해줬죠. 야자가 밤인데 밤에도 열대, 온도가 높을 때 열대야라고 이야기해줍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시베리아 기단은 언제죠? 겨울이네요. 일기도는 서고 동저형이라고 이야기해주죠. 틀렸고요. 3번 서고 동저형 같은 얘기죠. 겨울철. 4번 습도가 매우 낮아 화재 예방에 힘써야 된다. 자, 이것도 뭐죠?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고 건조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낮으니 불을 사용하고요. 건조하니까 불이 잘 붙겠죠. 불조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5번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 자꾸 이동하니까 날씨 변화가 심한다라는 얘기고 언제죠? 봄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약 30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